신소 리뷰 하반기 구독자 이벤트 어김없이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저세상 노이즈 캔슬링으로 핫한 소니의 신제품 WH-1000X 마크 6를 드리려고 해요. 구독 버튼부터 눌러주시고요.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응모만 해주시면 됩니다. 신소 리뷰 드디어 꽉 찬 화면의 플립. 미쳤어. 당장 사야 돼. 아니야 알잖아. 내년까지만 기다리라니까.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지난 폴드 영상에 이어서 갤럭시 Z 플립 7의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사야 하는 이유와 아직은 구매하면 안 되는 이유를 열심히 찾아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두고두고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 현실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사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 시리즈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졌습니다. 특히 커버 디스플레이는 커진 정도가 아니라 베젤까지 아주 얇게 가득 채워주는데요. 시원시원하죠. 이제 이걸로 사진 촬영은 물론이고요, 재미나이도 부를 수 있고요, 다양한 위젯은 물론이고 훨씬 다양하게 꾸밀 수도 있겠죠. 물론 활용성 면에서 전작과 엄청난 차이가 새롭게 생기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꽉 채운 디스플레이만으로도 당장 사야겠다 싶을 만큼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메인 디스플레이의 경우도 174.1mm로 3.8mm나 커졌는데요. 폴더블 제품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커지는 거는 어떤 경우에서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두 번째도 커버 디스플레이의 업그레이드인데요. 전체적인 디스플레이가 커지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커버 디스플레이의 스펙도 좋아졌습니다. 최대 밝기 2600니트로 내부 디스플레이와 같은 스펙이 되었는데요. 전작보다 무려 1000니트나 밝아진 거예요. 거기다가 주사율도 최대 120Hz까지 지원을 하니까 커버 디스플레이로 훨씬 더 많은 걸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이제는 뭔가 야외에서 사용하기 좀 어둡다거나 아니면 크기가 작아서 답답하다거나 조금 쾌적하지가 않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휴대폰을 펼치게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업그레이드이긴 합니다. 자, 세 번째도 외관인데요. 이번에 Z 플립 7으로 오면서 전체적인 두께도 얇아졌습니다. 놀라워요. 이 전작의 경우에는 힌지의 개선으로 접었을 때의 두께만 살짝 얇아졌거든요. 이 제품의 바디 두께는 그 전작과 동일했어요. 사실 아무래도 플립은 이 작은 바디에 디스플레이도 2개나 들어가고 카메라도 들어가고 배터리 공간까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아지거나 얇아지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이번 플립 7부터는 실제로 바디의 두께가 얇아졌습니다. 두께 6.5mm로 전작보다 0.4mm가 얇아졌어요. 펼쳤을 때는 미세한 차이기는 하지만 접었을 때 티가 확 나죠. 1.2mm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 폴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폴더블 라인에서 두께가 얇아지는 건 정말 필요한, 정말 잘하는 업그레이드예요. 이걸로만 봐서는 확실히 구매를 추천드릴 만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장점, 배터리의 증가. 네, 불과 한 2세대쯤 전만 해도 배터리가 정말 빨리 닳았었어요. 그래서 플립은 배터리가 가장 단점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었죠. 그래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배터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도 올라갔어요. 무려 300mAh가 올라가면서 스펙상 비디오 재생 최대 31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전작보다 8시간이나 올라간 스펙이에요. 물론 이거는 구매한 제품을 직접 받아서 사용을 해보고 실제로 그렇게 오래 갈지 사용하기 편할지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부터는 플립만의 특징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휴대성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엄밀히는 장단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두껍다는 부분, 이 부분은 이따가 단점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일단은 크기로 봤을 때 일반 바형 스마트폰의 반 정도 크기가 되니까 굉장히 작은 핸드백이나 파우치나 여름에는 작은 호주머니 그런 곳에 넣고 다니기 정말 편하긴 합니다.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코트 주머니 같은 데다가도 넣게도 이렇게 자리에 의자에 앉았을 때 쉽게 빠져나오지, 쉽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더라고요. 작다 보니까 안쪽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주머니 안쪽으로. 그리고 손에 들고 다니기에도 저처럼 작은 손에도 한 손에 딱 들어오니까 너무 좋고요. 그렇게 반으로 딱 접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호불호가 아무래도 갈리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갤럭시 중에서는 이 플립 시리즈가
가장 예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스마트폰 고르실 때 기능이나 이런 건 매년 다 비슷비슷하니까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제 주변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특히 옛날에는 유난히 아이폰을 고집하셨죠. 케이스를 끼우더라도 일단 그 제품 디자인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갤럭시로 넘어간다면 무조건 플립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플립이라면 갤럭시로 충분히 넘어갈 의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쁘니까. 자, 마지막 6번째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활용. 네, 폴더블 시리즈가 2세대, 3세대 나오면서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활용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폴드보다 이 플립에서의 활용성이 정말 좋긴 합니다. 메인 카메라가 외부 디스플레이에 있기 때문에 후면 카메라로 쓰는 이 메인 카메라를 이용해서 커버 디스플레이로 화면을 보면서 셀카를 찍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받침대로 놓고 반만 펼쳐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편리함이 있죠. 작년에는 이렇게 기억자를 꺾어서 핸디캠처럼 촬영할 수 있다 이런 홍보도 하더라고요. 이런 기능들 확실히 잘만 사용하면 플립에서 유난히 큰 장점이 됩니다. 근데 제 주변에서 플립 쓰는 분들은 이 기능을 이렇게까지 잘 활용하는 분들은 딱히 많지는 않아요. 자, 다음으로는 구매를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로 응원 한번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카메라 스펙이 기존과 동일하다는 아쉬움입니다. 이번에 충분히 카메라 스펙을 올려줄만 할 것 같은데 똑같아요. 아무래도 확실히 이번 업그레이드는 디스플레이에 그냥 몰빵을 한 게 아닌가 싶죠. 물론 지금 스펙도 카메라 굉장히 잘 나오기는 하지만 잘 나와요. 그렇지만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플립에 망원 카메라는 없으니까 이거를 스펙으로 조금 채워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물론 스펙을 올린다고 해서 최상급 라인업인 울트라 정도까지는 당연히 올라가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요. 그래서 플립을 쓰고 싶은데 카메라가 좀 아쉽다 싶으면 다음 세대를 좀 기대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전 세대에서 광각 카메라가 살짝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두 세대 지나고 다음 세대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두 번째 부분은 사실 단점일지 아닐지 아직은 모릅니다. 플립에는 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기도 하고요. AP가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되었습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나온 스펙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보다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방열 성능의 개선 등으로 예상보다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에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겠지만 단점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플립에서 충분하지 않을까, 충분히 잘 개선돼서 넣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사실 어떤 모델이든 저가형 모델만 아니면 성능 얘기를 할 때마다 지금 막 나온 따끈따끈한 그런 모델들을 이 칩셋은 이 모델에 절대 못 써요 할 만한 건 그동안 딱히 없었거든요. 얼른 제품 받아서 충분히 한번 사용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역시나 플립만의 특징입니다. 이 플립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기존의 바형 스마트폰을 쓰면서는 알람을 빠르게 확인하고 바로 답장을 한다거나 한 손만으로 전화를 받거나 업무를 처리하거나 그럴 때가 많았잖아요. 폴드까지는 외부 디스플레이로 그렇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플립은 그렇게까지 편리하게는 안 됩니다. 물론 커버 디스플레이가 더 커져서 대부분의 작업을 많이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열어야 되거든요. 엄지손가락으로 밀어서 이렇게 탁 쳐서 열든 두 손으로 열든지요. 이 부분은 실사용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써보고 알았거든요. 제가 휴대폰 처음 쓰던 시절 피처폰이 다 폴더였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냥 더 편리하겠지 싶었는데 그때는 크기라도 작았지 지금은 크기도 크고 한 손으로 펼치기도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밖에 다니면서 빠르게 알림을 확인하고 업무 처리를 해야 되고 한 손으로 전화를 수시로 받거나 걸거나 하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염두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지난번 폴드 7 영상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 폴더블 제품을 구매했을 때 불편할 수 있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 이번에 폴더블을 처음 구매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무리 얇아졌다고 해도 기존의 스마트폰을 접어서 가지고 다니는 거라서 이 두께는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케이스를 당연히 끼우게 되겠죠. 케이스까지 끼면 케이스도 2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워져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폴드와는 다르게 플립은 크기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작은 핸드백이나 뭐 주머니에도 쏙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두껍다 보니까 뭐 청바지 뒷주머니 같은 데는 넣기가 조금 불편하고요. 하다못해 뭐 공공장소나 이런 킥보드 같은 데 이렇게 스마트폰 보관함이나 거치대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다가도 넣을 수가 없어요. 사이즈가 안 맞고 두께도 안 맞으니까 굳이 펼쳐서 보관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블의 특성상 디스플레이에 붙이는 보호 필름이나 혹은 케이스 같은 이런 액세서리들의 제한이 있다는 부분도 불편함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나 내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강화유리 이런 건 당연히 못 붙이고요. 필름도 아무거나 붙이면은 가운데 접히는 부분이 뜨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플립을 메인으로 쓸 때는 아무것도 안 붙이고 썼었거든요. 대부분 부착돼 나오는 그냥 정품 필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구매하는 건 어떻게 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저도. 네, 오늘은 갤럭시 Z 플립 7을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사야 할 이유와 사지 않을 이유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오늘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소니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WH-1000X 마크 6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